페이지 45쪽 수정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정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면은 앞면에 이제 전거, 뒷면의 정중앙을 후거, 각막 전면을 각막이란다. 수정체의 전면 앞쪽을 중앙을 전극이랍니다. 중간 부위를 적도하고 앞쪽에 전체적으로 수인체 낭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뭐가 있냐면 앞상피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시험 칠 때는 그냥 앞에는 말을 빼고 그냥 상피 세포로 하겠죠, 그죠? 이 상피 세포가 사실은 이제 변해가지고 수인체 섬유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인체 상피 세포들이 쭉 앞쪽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길어져요. 신장을 한다 하는 신장. 그러면서 늘어나면서 영어로 elongated 써놨죠. 여기서 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섬유화됩니다. 그래서 수인체 상피 세포가 수인체 섬유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물렁물렁한 피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안으로 몰려들겠죠, 그죠? 이래 모여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양파가 안으로 쌓이듯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단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크기도 조금 커지고, 바깥으로 안 자라니까 아주 커지진 않지만 안으로 자라니까 그래도 쌓이고 쌓여서 그래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뭐가 생기냐면 바로 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핵섬유스나는데 핵이 생겨요. 그래 중간 부분은 아주 단단하게 된 거죠. 아주 오래된 부분은. 그래서 그 핵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인체 상피세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수인체 섬유가 되고, 수인체 섬유가 안쪽으로 가가지고 모이고 쌓여서 핵이 되더라 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요게 앞쪽하고 뒤쪽에 이렇게 사실 양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만날 때 이걸 봉합선이라는데, 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봉합선이 있거든요. 여기 봉합선이 만나야 되는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선 Y 모양이 되고 뒤쪽에서는 거꾸로 선 Y 모양으로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우연히도. 그러니까 앞쪽에 봤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쓴 거, 뒤쪽에서는 거꾸로 선 모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앞쪽보다는 뒤쪽이 이렇게 많이 둥글죠, 그죠? 이렇게 망곡이 심하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곡률 반경이 더 작다는 뜻이죠, 그죠? 곡률 반경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 그림이 이제 앞에 놓아있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 핵이 됩니다. 이거는 뱃속에 태아일 때 생겨 배아핵, 그 다음에 태아일 때 생긴 태아핵, 그 다음에 자라면서 성인핵, 뭐 이런 식으로 핵이 점점 쌓이고, 그러다 보면 중간 부분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수정체가 굴절력이 다른 조직들보다 좀 굴절이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게 보자. 요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앞쪽과 뒤쪽을 화목에 같이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앞에서 봤을 때 Y 모양의 봉합선, 여기 뒤쪽에서 봤을 때 거꾸로 선 D, Y 모양의 거꾸로 선 Y 모양의 봉합선입니다. 물론 핵이죠, 그죠? 이 핵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다 하는 거. 여기 앞부분에 똑바로 선 Y, 뒤쪽에서는 거꾸로 선 Y 모양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페이지 45쪽입니다. 자, 홍채 D, 유래초 앞에 위치하는 혈관이 없고 무색 투명한 볼록한 조직으로 각막과 더불어 안구의 주요한 안강액과를 구성한다. 두께, 자, 두께 약 3mm 줄치시고 직경 약 10mm 줄치시고,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그죠? 10mm니까 약 1cm 된다 이 말입니다. 수인체 앞 뒷면의 중앙을 각각 전거 후기라고 수인체 가장자리를 척도를 하며 여기에 선모체 소대가 부착되어 있다. 자, 수인체의 구조는 고 갈로 하세요. 수인체 낭부터 앞상 비수인체 섬유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인체 낭, 수인체 막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자, 줄치세요. 반투과성막 줄치면 됩니다. 수분과 전해지는 두 가지만, 큰 분자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전투과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주변부가 두껍고, 자, 두꺼운 것만 줄치세요. 주변부 두껍다. 중심부는 얇으면 앞면이 뒷면보다 두껍다. 앞면 줄치고, 두껍다 줄치고. 자, 앞상비는 수인체 낭의 바로 아래에 있는 앞상비 줄치시고, 그게 뭐냐? 오른쪽에 단층의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 줄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수인체 앞면에만 존재하고, 왜? 앞상표를 했으니까. 적도부에서 앞뒤방향이 길어져 수인체 섬유가 된다. 수인체 섬유 줄치시고. 자, 앞상표에서 수인체 섬유까지 바로 화살표 딱 해놓으세요. 앞상표 변해서 수인체 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인체 섬유는 수인체 상피세포의 분해에 의해서 계속 안쪽으로 층을 이루며 쌓인다. 수인체 섬유의 끝부분은 봉합을 형성하는데 줄치세요. 앞쪽에서는 똑바로 서 있는 Y 모양, 뒤쪽에는 거꾸로 쓴 Y 모양까지 줄치고 갈로 열고 닫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 수인체는 일생 동안 앞상피세포가 수인체 섬유로 바뀐다.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안으로 겹쳐 층을 이루며 성장한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조금씩 증가한다. 커진다. 수인체 섬유는 부드러운 상태의 수인체 피질에서 점점 단단해져 수인체액이 된다. 자, 수인체는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줄치셔야 됩니다. 약 65%의 수분, 35%의 단백질 줄치시고, 그 다음에 적은량의 강물질을 포함해 특히 칼륨 플러스 이온, 포타시움이거든요. 동그라미 해놨어요. 동그라미. 방수나 유리체에 비해 많다. 그래서 눈의 조직 중에서 칼륨, 포타시움 이온, 포타시움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수정체다 하는 거 아시고, 오른쪽에 거의 아스코르빈산 글루타치온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스코르빈산 글루타치온 줄치 넣으시고 요런게 들어있더라. 그 다음 수인체의 기능은 첫 번째가 주된 굴절기관으로 약 20디옵터의 굴절을 가지며, 그 다음에 수정체 후면의 전면보다 더 볼록하며 후면의 곡률 반경이 더 작다. 앞에서 했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찍 만드는 수인체 중심부의 굴절률이 나중에 만드는 주변 굴절보다 높아져서 수인체 전체의 굴절률이 높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바로에 수정체 중심부 굴절률 줄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끝에 높아서 줄치시고 밑에 굴절력은 높아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인체 중심부의 굴절률이 높아서 굴절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자, 다음으로 조절 기능입니다. 조절 기능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선모체 기능에서 배웠죠, 그죠? 선모체 간의 수축, 그 다음에 선모체 소대 위안, 그 다음에 수인체는 자체의 탄력성에서 둥근 모양이 되고 굴절력이 증가하여 가까운 물체를 주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여기를 바로 이제 조절을 하죠, 그죠? 또한 자외선 흡수 기능. 자, 자외선 흡수 기능 줄치세요. 그래서 수정체를 이제 적출하게 되는 그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자외선이 바로 이제 망막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색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청색. 그러니까 사물이 파랗게 보인다, 그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자 그림 중에서 보면은 조절해 놓거든요. 요 뒤에 가면 선모체 소대에서 노는데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이 조절, 왼쪽이 이완선한데 이거를 안경광학 쪽에서는 양성 조절, 이쪽을 음성 조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선모체근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출합니다. 그러면은 선모체 소대는 이렇게 이완이 되겠죠. 그러면 자체의 탄력성에 의해서 야는 앞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조절된 수인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수인체 선모체근이 이완이 되거든요. 이완이 되면은 얘는 선모체는 수축을 하면은 앞쪽으로 근육이 쏠려요. 그러나 선모체근이 이완하면은 뒤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당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선모체 소대는 탱탱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수인체는 이렇게 잡아 당겨져서 이렇게 납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멀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가까운 걸 볼 때는 바로 조절, 양성 조절하게 되고,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 다시 음성 조절 상태로 되면서 원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든지 얇아지든지 두 개를 다 조절을 하는데, 이제 안각에서는 오른쪽 이렇게 눈이 수인체가 두꺼워져서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는 것을 조절이라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는 안경사기 때문에 둘 다 양성 조절, 음성 조절,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은, 자, 마지막 줄입니다. 45쪽. 수인체 노화가 진행되어서 수인체 밀도가 증가하여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떨어지면은 아까 전처럼 그림에 봤다시피 수인체가 두꺼워지지 않겠죠. 그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그만큼을 돋보기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노안이 되면 이제 근용 안경인 즉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자, 노안이 진행되어 조절을 감소하게 되고 보통 60세 전으로
유세 전후 줄치고 조절 역 1디옵타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세되면 1디옵타니까 약 1m까지 원점거리 멀어진다 이거죠. 자, 나이가 들면 수분과 결정 단백질은 줄어들며 높은 분자량과 많은 칼슘을 포함하는 고분자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용선 단백질 알부미노이드, 자, 불용선 단백질인 알부미노이드 그걸 줄치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용성 단백질 몰캉몰캉 했다 이거죠. 그리고 물에도 녹는 단백질이었는데 여기 이제 단백질이 고분자 단백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용선 단백질 알부미노이드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증가하는 것은 뭐다? 불용선 단백질인 알부미노이드가 증가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냐? 감소합니다. 칼륨, 글루타치, 아스코르빈 감소, 산소 소모량도 줄어든다. 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인체 영양은 어디? 앞에 있는 방수, 뒤에 있는 유리체에서 공급한다는 거. 방수와 유리체에서 공급, 그거 줄치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쪽 선모체 소대를 보겠습니다. 선모체 소대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뭐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조절이 관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선모체 주름부에서 안쪽으로 나있는 약 70여 개의 선모체 돌기의 상피에서 시작한다. 뭐 대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체 보겠습니다. 자, 수인체 뒤에 위치하며 안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안군의 가장 큰 조직이다. 안구의 5분의 4 줄치시고 용적 줄치시고 약 3mm입니다. 유리체 막 사이에 있다. 막으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젤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젤리 형태. 그래서 자, 시식인 유리에서 수용체 후각과 연결된 유리체관 클로케스 캔넬을 하는데 유리체관이라는 가누고 구부러진 관이 있는데 안구 발생 중에 망막 중심 동맥이 가진 유리체 동맥이 통과하는 것으로 수인체 영양을 공급한다. 자, 이 유리체 동맥은 출생 후 약 6주, 출생 전 약 6주 전에 사라지며 그 흔적이 무심히 흑암을 바라볼 때 먼지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 점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요 점이 미텐도르프스 닷이거든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페이지 48쪽에 보세요. 위에서 둘째 줄 미텐도르프스 닷은 유리체 동맥이 태생 초기에 존재하다 태생 후 사라지는데 간혹 잔류 부분이 수인체 후면에 남아 금환경상 흑점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미텐도르프스 닷 고 줄치 놓고 밑에 내용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성숙이 덜 된 그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 자체가 이렇게 크죠, 그죠? 하등동물일수록 수정체가 큽니다. 심지어 마우스랑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눈의 안구의 대부분을 수정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엄청나게 많은 마우스들의 눈을 제가 해부를 해봤는데 전부 다 수정체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동물일수록 수정체는 크기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 수정체가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는 요 선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유리체 동맥이 됩니다. 유리체 동맥 보이시죠, 그죠? 요 선입니다. 요 선. 요게 유리체 동맥입니다. 이건 이제 시신경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게 이제 요자 딱 붙어가지고 안구 앞쪽 부분에 이제 발달을 도와줍니다. 자, 다 컸다 이거죠. 그럼 출생 한 6주 전에 아까 말했듯이 한 달 반쯤 전에 되면은 요 유리체 동맥이 통과하던 혈관에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면 혈관이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고스트 베셀이라는데 이래 되면 이제 혈액이 지나가던 그 혈관들을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처럼 부서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흑음을 바라볼 때 먼지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멍하니 흑음을 바라보면은 하늘 먼지같이 떠다니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유리체 동맥의 흔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요 부분, 요 붙어있던 요 부분을 뭐라 하냐. 자, 검은 걸 할게요. 요 부분을 바로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미텐도르프스 닷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고르딱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 미텐도르프스 닷이 한 번씩 놓긴 놓는데, 그거 뭐 아주 드물게 놓고, 요렇딱 하는 거 알고 있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자,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유리체는 무색 투명하고 99%의 수분이 제일 많은 조직이 유리체죠. 그 다음에 1%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된 혈관에 없는 게일 조직이다. 뭐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1%의 콜라겐이고 히알루론산은 한 분자가 물 1000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지금 히알루론 엑시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거든요.
이게 눈에 들었습니다. 그게 유리체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급 화장품에 얼굴에 이제 수분을 촉촉하게 해서 히알루로닉 액시드를 그 성분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있죠, 그죠? 영양은 그 오른쪽에 줄치셔야 됩니다. 선모체, 맥락막, 망막. 자, 유리체 전부 다 싸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여기서 공급받는다. 노폐물의 배출은 유리체관과 아까 있었던 그 유리체관과 망막 중심과 주위의 공간, 있었던 그 자리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 유리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은 갈로 쳐야 됩니다. 안구 앞에 갈로 열고 안구의 형태 유지, 그 다음에 투명도 유지, 빛을 투과시키는 매체, 여기까지 갈로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수용체 뒷면을 지지하며 그 다음에 수용체 뒷면 앞에 그 다음에 뒷면 지지, 망막 유지를 도와주고 망막 대사의 중요한 역할까지 해가지고 갈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방과 뒷방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안방에 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각막이거든요. 각막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홍채와 이루어지는 요 부분이 앞방이랍니다. 앞방각이랍니다. 이 부분을 앞방각이라 합니다. 우각부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수의 생산은 요 선모체 돌기에 있는 무쇠소 상피층에서 생산합니다. 요 생산된 방수가 요 뒤쪽에 즉 홍채와 수용체 사이에 있는 뒷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늘색 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동공을 통과해 가지고 여기 있는 섬유주망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섬유주망.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이제 슈랭간. 이 슈랭간하고 섬유주망은 망막이란다. 각막 둘레에 뺑 돌아 쳐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자 같으면은 안감에 해당됩니다. 섬유주가. 그래서 땀이 흐르면 흘러내리죠, 그죠? 그렇듯이 흘러내리는 역할입니다. 흘러내리면 슈랭간으로 빠집니다. 빠지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직결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 집합관 써놨죠, 그죠? 요 집합관으로 빠져나와서 나중에 요 방수정맥에 모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요 차례가 여기 90%의 빠져나가는 경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 10%는 공막과 그 다음에 맥락막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요게 이제 약 10%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요 공막 있죠, 그죠? 요 정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 선들 여기 약 10% 됩니다. 그 정도의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안방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둘째 줄에 보세요. 앞방의 구석은 각막, 공막, 선모체, 홍채로 각을 이루는데 이를 앞방각이라 한다. 그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에는 방수가 배출되는 섬유의 실행관이 있다. 안방에는 방수로 채워져 있는데, 자, 줄치세요. 앞방에 80%, 뒷방에 20%. 그 다음에 방수는 약 0.2ml 정도 용적의 투명한 액체, 생성량은 3마이크로리터, 혈청보다 많이 포함된 물질로는 아스코르빈산, 젖산, 피루부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줄치시고, 그 다음에 혈청보다 적게 포함된 물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혈청보다 삼투압 높고 pH 낮다. 줄치세요. 자, 방수 기능 보겠습니다. 각막의 광학적으로 적당한 형태를 유지, 줄치시고, 그 다음에 망막과 맥락막, 공막이 서로 빵빵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용체와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더라. 수용체와 각막에는 뭐다? 영양을 공급하겠죠. 왜? 혈관이 없으니까. 지금 보자. 그래서 그 밑에 1차 병동하고 노는데 그 정상적인 안압은 10에서 20mmH고 1차 변동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평균 3.8mm 됩니다. 그 부분 줄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경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약 90%는 해가지고 쭉 있죠, 그죠? 10%까지. 그리고 90% 빠져나가는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약 90%부터 밑에 결막, 정맥, 을기, 배출까지 갈로 해 놓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